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일주일이 어떻게 한 평생을 바꾸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도시, 익숙한 거리, 매일 같은 카페, 늘 비슷한 사람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지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분명 안정이었고 편안함이었습니다. 매년 같은 계절이 오고 같은 하늘이 펼쳐지고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곳.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고 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작은 균열을 내곤 하죠. 어느 날부터 그녀의 세상에도 아주 사소한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생활비, 조금씩 늘어나는 피로감, 눈에 띄게 느려진 행정 절차, 그리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매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도 회사에서 맡긴 출장 일정표 한 장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목적지 한국. 이름만 들어본 나라, 인터넷에서 몇 장의 사진으로만 보았던 도시.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할 거라고, 여행은 잠깐의 기분 전환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던 순간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피곤한 몸으로도 느껴지는 부드럽고 빠른 절차, 단 10분 만에 끝난 환전과 교통카드 충전, 표지판 하나하나에 담긴 배려와 직관성. 이 도시 참 매끈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장면들. 바닥까지 빛이 닿는 지하철역,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대중교통,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음식, 말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된 작은 배려들. 밤 11시의 거리에서도 편안하게 걸어가는 여성들의 표정, 마주치는 사람마다 건네는 작은 인사와 웃음.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라면 하루가 덜 힘들겠다. 여기서라면 조금 더 웃으며 살 수 있겠다. 그녀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도 항공권을 하루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결국 그녀의 인생 방향을 바꿔놓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의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서 편안함 속에 숨은 피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이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 그럼 평생 살 줄 알았던 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땅에서 새로운 하루를 선택한 한 사람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해안 도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만 37년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집 앞 자갈길을 걸어 오래된 빵집에서 따끈한 빵과 진한 커피를 사들고 출근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겨울엔 장갑 속 손가락이 시려워도 그 익숙한 냄새와 골목의 풍경이 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리고 석양이 깔린 항구의 갈매기가 내려앉는 모습. 안나는 그것을 내 고향의 숨결이라 불렀습니다. 변함없는 하늘, 변함없는 사람들, 변함없는 생활. 그렇게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죠. 그 도시에서라면 노력한 만큼 보답받고 기본적인 삶은 보장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오르는 난방비 고지서, 예전보다 반쯤 비어있는 장바구니, 점점 무거워지는 사람들의 표정, 점심시간에도 웃음기 없는 대화. 행정은 느려지고 약속은 자주 미뤄지고 이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야 라는 말이 모든 불편을 정당화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그 도시를 사랑했지만 가끔은 내가 조금은 지쳐있구나 하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달랬죠. 여기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지. 나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출장 일정이 내려왔습니다. 2주 뒤 아시아의 한 나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내용.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관심을 두고 본 적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번 본 화려한 야경과 빼곡한 빌딩 숲이 전부였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라는 생각을 하며 안나는 그저 업무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
문득 몇 달 전 동료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진짜 편해.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고 밤에도 카페가 열려 있고 길에서 혼자 걸어도 안전해. 그때는 웃어넘겼던 말이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설렘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유리벽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표지판 하나하나에 담긴 배려, 그리고 절차가 놀라울 만큼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험. 유심칩 구입, 교통카드 충전, 환전 모든 게 15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출장으로 다녀본 수많은 도시에서는 이런 단순한 절차가 절반은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니 바닥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색깔별로 붙은 스티커는 환승 방향을 직관적으로 안내했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까지 남은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처음 온 외국인도 길 잃을 일이 없겠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안에는 깨끗한 공기와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북유럽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다던 한국에서 이런 쾌적함은 예상 밖이었죠. 점심은 회사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메뉴판의 사진이 과장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음식은 사진 그대로였고 맛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문하고 몇 분도 안 돼 음식이 나왔고 숟가락과 젓가락, 필요한 반찬이 미리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내 다음 행동을 알고 준비해준다는 느낌에 안나는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짐을 풀고 호기심에 주변을 걸어봤습니다. 반경 500여 만에 카페, 편의점, 약국, 서점이 다 있었습니다. 문 닫는 시간이 대부분 자정이었고 일부 가게는 24시간 영업이었죠.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혼자 걷는 여성들도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컵홀더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낯선 땅에서 받은 그 따뜻한 인사는 출장을 위해 경직되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업무 중 단추가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틈을 내어 근처 지하상가의 수선집에 맡겼더니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단단하게 수선이 끝나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였다면 며칠은 기다려야 했을 일이 이곳에서는 잠깐의 기다림으로 끝났습니다.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변수도 금세 복구되고 하루의 흐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출장 마지막 날 그녀는 항공권을 하루 미뤘습니다. 하루만 더 이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근 대신 코워킹 스페이스에 앉아 업무를 마무리하고 점심엔 근처 분식집에서 가볍게 식사, 저녁엔 동네 식당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봤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단순한 금액보다 남는 시간과 남는 체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북유럽에선 자잘한 대기와 불편함이 하루를 깎아먹었지만 한국에서는 하루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주말엔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었습니다. 단 5분 만에 발급이 끝났고 깔끔한 시설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의 나날은 드라마처럼 거창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답답함이 없었고 사소한 순간들이 편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밤 그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날짜 확인. 두려움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사람은 잠이 잘 오니까요. 그날 밤 안나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 동안 안나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골목, 저녁에는 황금빛 조명이 쏟아지는 카페 거리, 밤에는 조용하지만 은은하게 불빛이 켜진 주택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발걸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간판의 글자, 편의점 앞 자판기, 자그마한 꽃집 진열대 위에 화분까지. 마치 이 도시를 기억 속에 세밀하게 새겨두려는 사람처럼 모든 장면을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숨결로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 2개의 칸을 나누고 왼쪽에는 북유럽, 오른쪽에는 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길이는 비슷했습니다. 북유럽은 안정적이고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표 아래 아주 작게 적은 항목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 북유럽 칸에는 그림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칸에는 선명한 하루가 그려졌습니다. 아침 8시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전엔 일, 점심은 사람 적은 시간을 골라 식사, 오후엔 효율적으로 일을 마친 뒤 저녁엔 조용한 골목길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 이 하루를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단순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팀장이 다음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네, 맞겠습니다라고 곧장 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답을 쓰지 못하고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맡기 어렵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주문한 라떼를 받자 컵홀더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고 흔한 문장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정말 좋은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청년, 옆 건물 옥상에서 빨래를 걷는 아주머니. 특별한 일은 없지만 모든 장면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영화처럼 불필요한 공백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돌아가면 회사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비행기 이륙 전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활주로는 단 하나의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위로 비행기가 속도를 붙이면 결국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활주로도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속도를 붙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북유럽으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은 여전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출근길에 들른 빵집의 커피향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갑 속 손이 시리면 한국에서 샀던 핫팩이 떠올랐고 트램이 지나가며 흔들리는 창문을 볼 때면 한국의 반듯하고 따뜻한 신축 건물이 그리워졌습니다. 회사 책상 위에 출장 때 사용했던 출입국 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다 문득 한국에서 썼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사직서 제출 날짜 확인.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퇴근 후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이사준비. 안에는 비자 정보, 직업 구인 사이트, 주거 시세 자료를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안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 내 무대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해봐야지. 얼른 다녀와. 그 순간 마음속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짐 정리, 은행 계좌 해지, 국제이사 견적. 모든 준비 과정이 신기할 만큼 빨리 진행됐습니다. 겨울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안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비우며 한국의 컵홀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매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한 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요한 북유럽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한국의 거리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지하철역의 일정한 안내음, 그리고 혼자 걷는 여성들의 당당한 발걸음. 그 모든 장면이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활주로는 길고 방향은 하나. 속도만 붙이면 떠오르도록 만들어진 길. 그녀는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났습니다. 책상 위에 쌓였던 서류들은 하나씩 사라졌고 북유럽의 겨울 하늘 아래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동안은 짐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추억, 친구들, 익숙한 거리와 향기.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소중했고 한때는 영원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비행기 출발 하루 전 그녀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 내가 처음 유럽 밖으로 나갈 때 썼던 거야. 그때처럼 이번에도 잘 다녀와라.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먹을 땐 천천히 하지만 인생은 때로는 빠르게 결정해야 해. 그 말에 안 나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던 길인데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든 것이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활주로 위에 서 있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의 첫 번째 장. 그리고 안녕, 나의 두 번째 장.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일부러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작은 꽃집, 벽돌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구석에 자리 잡은 24시간 편의점. 어느새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선택한 하루의 시작이야. 며칠 후 첫 출근길. 새로운 직장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시작하는 프리랜서 프로젝트였습니다.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그녀는 또다시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번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퇴근 후엔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밤길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지하철역의 규칙적인 안내음, 골목마다 다른 향을 풍기는 음식점들, 가끔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것들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지만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힘이었습니다. 가끔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북유럽의 하늘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것이고 트램이 지나가며 창문을 흔드는 그 감성도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그 감성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가 덜 힘들어. 그리고 웃을 일이 많아. 그 짧은 문장이 지난 몇 달의 모든 경험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떨어진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 그녀는 문득 이곳이 이제 고향처럼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필요한 피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출장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이야. 감동은 거창한 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 잔의 커피, 한 줄의 인사, 혹은 밤길에서 느낀 작은 안전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변화를 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하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어쩌면 당신의 다음 장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흔들리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하루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대답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하죠. 이 채널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감동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감동을 오래 남게 하는 가장 따뜻한 도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던 순간들,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들기 전 조용한 방 안에서, 혹은 혼자 걷는 골목길에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거나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피어오르고 있는 감동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앞으로 올 수많은 이야기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순간들이 여러분의 화면 속으로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도 된다는 허락이자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나눌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채널에서 들은 한 편의 이야기가 언젠가 여러분의 선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춰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하나가 우리를 앞으로 이어줄 작은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